지지자들 모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최민희 의원이 서강대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제가 그렇잖아도 최민희 의원께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그만하시죠. 압수수색이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압수수색이 제가 아니고 질문을 현장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는 취임 전부터 탄핵을 언급하더니 결국 취임 하루 만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바로 다음 날 통과시켰습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탄핵은 없습니다. 이 탄핵은 오로지 야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MBC 지휘부를 사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헌법 수호 목적이 있겠습니까? MBC의 각종 편향성, 불공정성 보도, 그리고 민주당이 선전하는 언론 검열과 국민 표현 자유마저 억압하는 실상을 낱낱이 밝혀보고자 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지난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 예산은 4조 1천억 원을 감액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의 기본 경비마저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도 모자라 방통위 예산마저 무차별하게 삭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에 80억 원이 삭감이 됐고 그 가운데서 기본 경비가 13억 원 가량이 삭감이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입니다. 제가 조그만 것부터 이야기하면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지금 출퇴근 차량의 기름비, 유류비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 괜찮습니다. 국민 경제가, 국가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비서실 운영비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손님들이 외부에서 방문을 해도 차 한 잔을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소송비입니다. 소송비가 0원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은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또 소송 같은 것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소송비가 제로, 0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6명으로 이제 저희가 TF팀을 꾸렸습니다. 근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몇백억 원에 대한 과징금을 일종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로펌의 변호인단을 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에 대한 변호인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보니까 국회 탄핵 소추인단은 6명인가의 변호인단을 만들었는데 1억 2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국민 세금입니다. 만약 이게 줄탄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소송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줄탄핵이 있게 될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의 빅테이크나 대형 플랫폼, 이 분쟁들을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심위 자체에 건물 임대료조차 못 낼 상황입니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의장님,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언론활동 오래 하셨습니다. 민주당식 이런 언론에 대한 검열 자유, 이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워싱턴 포스트의 슬로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Democracy dies in darkness.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입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축감을 가지게 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북한 정도에서 볼 수 있는 반민주적 전원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만한 발상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최근에 광고가 빠진 신문 한번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저는 그 이유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기 이진숙 탄핵 기각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빈 칸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을 만나는 경제 정책 자리에서 그 언론에 광고 주는 것조차 압력을 넣어서 생긴 현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MBC 관련 한번 말씀 꼭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드리고 한번 가야겠습니다. MBC는 뉴스가 뉴스만 하면 되는데 왜 멘트를 민주당 대변인실 브리핑하는 겁니까? 여기서 구구라는 표현 계속 나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이런 구구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아까 다른 분에 대한 질문에서도 극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에는 극우만 있고 극좌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통상 저희가 극이라고 하면 ultra right든 뭐 ultra left든 무력을 사용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야기하는데 히틀러의 나치나 미국에서 쿠클락스 클란 폭력을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진숙을 극우라고 하고 또 2030 세대 광화문 집회든 아니면 집회 현장에 나가는 2030을 극우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의 상당수를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비이재명계들이 움직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움직이면 지지자들 모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최민희 의원이 바로 극좌가 될 것이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극좌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위원장님, 3박 4일 빵 청문회 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법화 때문에 아까도 법화 얘기 나오더라고요. PPT 보시죠. 이재명 대표야말로 경기도 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얼마를 쓰셨는지 압니까? 아니, 과일 2,790, 샌드위치 685만 원, 거기다 세탁비 쓰시고요, 샴푸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인 카드 유용 혐의로 11월에 기소당했습니다. 법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MBC의 60여 년 역사상 법인카드가 공개된 것이 좀 시쳇말로 까인 것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김재철 사장 법인카드가 민노총 언론노조 회원이 불법적으로 빼줘서 빠져나간 것 한 번, 그리고 이진숙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저는 한 번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성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진전사항을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경찰 수사도 지휘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